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피부질환 종류에 따라서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아토피 피부염 있는 가족인데 자녀분도 아토피 피부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이제 아토피가 한두 명씩 있는데 자녀분도 아토피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분도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료하다 보면 엄마 얼굴을 보면 엄마 얼굴이 빨간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물어보면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아토피 피부염인데 이제 자녀분이 아토피인데 엄마를 보면 엄마가 아토피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피부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경향성이라고 했죠. 그런데 질환마다 매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토피는 아토피로 유전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루성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유전되는 경우들이 많고, 유전의 패턴이 좀 다르거든요. 그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습진의 피부 질환 중에서 지루성 피부염과 유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피부 질환 같은 경우 유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제 아토피 피부염 연구가 많이 돼 있죠. 아토피 피부염이 이제 필라그린 유전자 때문에 아토피가 유전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연구 동향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다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중에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 있는 경우에 첫째가 아토피인 경우들도 굉장히 높고, 둘째가 아토피인 경우들은 무려 4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토피 피부염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만들어진다고 했죠.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토피 단계에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그런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면 처음에 아이가 습진이 생깁니다. 첫 번째. 그죠?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빨개지면서 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들로 습진이 생기는데, 이 습진이 생긴 부위로 그죠? 알레르기 물질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음식 항원이죠. 그래서 그죠? 음식물이 들어오면서 아이가 이제 항원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감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이 이제 음식물 같은 걸 이제 먹으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과 알레르기가 붙어버리는 거라 그랬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죠? 강아지 털, 고양이 털, 그죠? 아니면은 자작나무, 아니면 꽃가루 같은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피부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은 몸으로 되는 건데 거기에 습진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의 경향성 유전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습진의 경향성 유전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개가 다 결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유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짐작하셨겠지만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이제 습진의 경향성과 알레르기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경향성이 유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말고 천식, 비염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아토피라는 것 자체가 알레르기라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습진의 경향성과 붙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이 없는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그저 비염이나 천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와 별 상관이 없는 질환으로, 그죠? 알레르기가 많은 질환으로 가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습진의 경향성이죠. 그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 유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습진의 경향성은 굉장히 유전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인 가족력도 있습니다. 그럼 지루성 피부염이 왜 유전될까요? 이게 중요한데,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습진이 잘 생겼던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습진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태열이라거나 혹은 아토피 피부염이라거나 피부에 습진이 국소적으로 생겼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성인기로 이행을 하면서 열을 많이 받죠. 그게 바로 열대사 장애라고 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신다던가 피로하다던가 이런 것들, 아니면은 그죠?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던가 게임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열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습진이 열에 의해서 뻥하고 터지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 있는 경우나 습진의 경향성 있는 경우들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는 습진이 없이 굉장히 뽀얗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 뽀얀 아이가
커가면서 갑자기 지루성 표현이 생겼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습진의 경향성이 작은데, 그죠? 외부적인 요인들이죠. 환경적인 요인들, 음식 요인들, 아니면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들, 열을 많이 만드는 환경에서 노출이 심하게 돼서 그게 뻥하고 터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들이 큰 습진의 경향성을 많이 타고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후천적인 그런 외부적인 노출에 의해서 그죠? 습진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래서 비중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너무 어린 시절에 발생하는 아이들의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 보통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얼굴이 붉었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들은 짐작하셨겠지만, 그죠? 유전적인 요인들이 큰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붉어지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홍조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홍조와 습진이 만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들이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어린 시절이나 사춘기 때 없었는데 갑자기 뭐 그죠? 20살, 30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지루성 피부염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유전적인 요인들이 적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뭐겠어요? 그죠? 첫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들, 그죠?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음식물 요인들, 술을 많이 먹었다던가, 튀김이라고 하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서 몸이 산성화되고 염증이 많이 생기는 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루성 피부염 유전되는 경우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부터 습진의 경향성을 타고 나서 사춘기 때부터 얼굴이 붉어지고, 그죠? 얼굴에 염증 같은 것들이 잘 나는 형태들의 지루성 피부염이 존재하고, 그리고 20살, 30살 정도의 나이가 많이 돼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은 유전적인 요인들은 좀 적은, 그리고 생활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진의 경향성, 그 습진의 경향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얼굴과 두피 쪽에 습진이 잘 생기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거든요. 여기에 열대사장애라는 게 결합되는 거죠. 그럼 열대사장애가 생기는 원인들은 그죠? 정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음식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생활 관리, 그죠? 늦은 수면, 그죠?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열대사장애를 유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습진성 질환과 열대사장애가 붙어버린 게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유전적인 경향들은 습진의 경향성이라는 것에 관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건 그죠? 이 열대사장애를 낮춰줌으로써 습진이 안 생기도록 하고 습진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